자, 134쪽 보시면은 이제 증가랑 감소, 그 다음에 극대랑 극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쪽 부분은 이제 다 미분의 그 활용 부분이야. 그 도함수 활용이라고 나와 있고 일단은 내가 생각을 한 거는 오늘 미분을 다 끝내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 다 끝은 못 내고 대략 좀 넘겨봐. 몇 장 넘기다 보면은 필수에 이제 11번 넘어가면 이제 연습 문제 한번 나오고요. 다시 꾹 넘기면 이제 곡선의 오목과 볼록이라고 나오지. 그치?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목과 볼록 형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주제 중 하나인데 함수의 그래프라고 나와. 여기가 좀 많이 어려울 거야. 처음이라서. 그 함수의 그래프 쭉 넘기다 보면은 다시 연습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 부등식 요쪽부터가 나오는데 아마 그래프 정도까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필수에 이제 5번 정도? 그래프까지는 다 갈 것 같고 뭐 좀 해봐야 알겠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은 뭐 방정식, 부등식 이어서 쭉 연결해서 가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그래프 정도까지는 다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에 한 번 더 수업을 하면은 뭐 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에 이제 속도, 가속도 이렇게 나오거든? 그 흐름이 그래서 거기까지 끝내놓고 연습 문제 다 털고 이렇게 해서 적분 들어가는 거는 조금 흐름이 끊어지니까 아무튼 오늘이랑 다음번 수업해가지고 미분을 한번 끝내보자고. 오늘이랑 다음번 수업해서 미분 끝내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적분 들어가면 이제 딱 되죠? 그쵸? 자, 명절은 다들 잘 보냈나? 용돈 좀 받았어? 어떻게? 추석이라서? 나는 지출이 되게 컸는데 양쪽 집에다가 부모님 저기 또 선물에다가 이것저것 자, 오늘도 한번 잘해봅시다. 이쪽 파트는 사실 수투랑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달라지는 건 뭐냐면은 이제 함수가 좀 복잡해진다라는 거. 내용은 수투랑 완전히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증감이라든지 극대극소라든지 다 똑같은데 이제 함수가 좀 더 이제 복잡해진다라는 차이점만 좀 있는 거지. 수투에서는 계속 다항함수만 다르다가 여기는 이제 미적분이니까 다항함수에다가 플러스 뭐 삼각함수라든지 뭐 지수함수, 뭐 로그함수, 아니면 좀 뭔가 결합된 형태, 아니면 뭐 분수 형태의 뭐 유리함수, 아니면 루트가 들어간 무리함수라든지 함수의 범위만 좀 달라지는 거고 본질적인 내용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나 이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타이틀을 어떻게 잡아볼까?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거 사실 수트 내용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고. 자, 증감의 정의. 자, 일단은 증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이거 수트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증가가 있고 감소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그러니까 증가 함수가 있고 감소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증가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잠깐만. 일단은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하고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요 함수가 뭐 예를 들어서 잠깐만 어떻게 써볼까? 정의역이랑 치역을 써줘야 되니까 정의역을 보통 D라고 쓰고요 치역을 보통 R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다 X에서 Y로 간다고 좀 더 낫겠다. 잠깐 이렇게 쓸게요. 자, X에서 Y로 가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증가의 정의는 뭐냐면은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X12는 다 X에 들어가고요 X2가 X1보다 클 때 요게 증가의 정의야. 요거. 자, 요게 이제 증가예요. 그래서 X2가 X1보다 클 때 요 함수값이 더 크다. 요게 증가가 되는 거고 감소도 이제 거의 똑같아. 근데 요거 부동호 반향만 옆으로 틀어주면 되는 거야. 자, 요렇게 했을 때 요 부동호 반향을 옆으로 틀어주면 요게 이제 감소함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사실은 요거를 이제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강한 증가도 있고 약한 증가도 있고 반대로 이제 강한 감소도 있고 약한 감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 더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정리를 하지. 그러니까 사실 증가에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서 강한 증가가 있고 단조 증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강한 증가라는 거는 뭐냐면은 요게 사실 강한 증가야.
그러니까 잠깐만 정리를 좀 해줄게요. 증가가 있고 감소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도 이제 강한 감소가 있고 뭐 약하다는 표현을 쓰진 않고요. 단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단조 감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강한 증가라는 거는 뭐냐면은 x2가 x1보다 이렇게 클 때 저 왼쪽에 있는 정의가 이제 강한 증가야.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가 등호가 빠지고 fx2가 fx1보다 크다. 이게 강한 증가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단조 증가라는 거는 거의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크다라고 되는지 아니면 크거나 같다라고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강한 증가,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이러면 단조 증가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감소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은 자, 이게 이제 강한 감소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들어가면은 얘는 단조 감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래프로 좀 보여주면은 이 강한 증가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강한 증가죠. 강한 증가인데 단조 증가라는 거는 뭐냐면은 중간중간에 상수함수처럼 이렇게 쉬어가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차이점. 그래서 여기 이제 강한 증가, 그 다음에 얘는 단조 증가. 그 다음에 이제 증감을 반대로 바꿔주면은 당연히 뭐 강한 감소랑 단조 감소가 나오겠지. 그래서 원래는 이게 수학적으로 맞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더 세분화를 시킨단 말이지. 뭐 강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를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옆으로 누웠다가 다시 증가를 하는지 이렇게 구별을 좀 해준다고. 강한 증가, 그 다음에 단조 증가 이런 식으로 그거를 바꿔주면 반대가 되겠지? 강한 감소에 단조 감소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되게 수학적으로 좀 엄밀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요거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까지는 잘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증가함수라는 게 이렇게 강하게 증가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이 맞아요.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게 고등학교 수학이잖아. 고등학교 수학 범위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세분화해서 비교는 잘 안 한다.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여기에 등호가 없어요. 강한 증가만 따집니다. 여기도 강한 감소만 따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증가랑 감소의 정의야. 그렇죠? 그래서 증가라는 거는 이제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감소라는 건 당연히 이제 거꾸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 증감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 증감을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냐라는 거지. 그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미분이니까 여기는 이제 증감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고 이 증감을 이제 판단하는 방법을 또 생각을 하는데 미분을 이용해서 증감을 판단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타이틀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 첫 번째가 정의고 두 번째가 그러면 미분을 이용해서 증감을 어떻게 판단을 하냐 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그래도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야. 요런 것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처음 공부할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다. 자, 그래서 요렇게 증감을 정리를 하는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요 증감을 어떻게 판단을 하냐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판단하는 방법은 다들 알고 있겠지만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도함수를 구합니다. 도함수를 구해서 물론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가정하에 도함수를 구해서 요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증가함수라는 걸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f'x를 구한 다음에 여기가 좀 되게 애매하지. 왜냐면은 그냥 0보다 큰지 아니면 0보다 크거나 같은지가 지금 되게 애매하잖아.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어. 증가함수는 이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제 반대로 감소함수는 어떻게 따져? 그러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사실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죠. 그렇죠?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좀 설명을 해줄게.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정확하게. 이 부분이 좀 많이 헷갈릴 만한 부분이라서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자. 그러니까 증가함수라는 표현이랑 f'x가 0보다 크다 요 표현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증가함수라는 표현이랑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표현도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좀 물어볼게. 증가함수면은 f'x가 0보다 큰가?
이거 자꾸 따져봐야 돼. 자꾸 해야 실력이 늘어. 그러니까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니? 틀렸죠? 왜 틀렸죠? 0일 수도 있으니까. 변곡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틀렸다라고 표시를 하고 뭐 간단한 예를 들어주면은 y는 x 세제곱 이 그래프를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fx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뭐 예를 들어서 f'0은 0이지만 얘는 증가함수잖아. 그래프 개형을 봤을 때 맞지? 그래서 증가한다라고 해서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틀렸지.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되면 증가하나? 이건 100% 맞아요. 증가를 하면 f'x가 0보다 크면 증가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따져봐. 그러면 증가하면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니? 이건 맞니? 얘는 또 맞죠. 그쵸? 그러면 반대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를 하니? 이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되게 난감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필충 조건이 안 나와. 그러니까는 여기를 이제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또 한쪽 방향으로 못 가고 그 다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도 또 한쪽 방향으로 못 가는 거지. 그래서 되게 애매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필충이 안 나오고 저렇게 해도 필충이 안 나오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필충 조건이랑 연결을 시키고 싶은 건데 지금 필충 조건이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난감하다는 얘기지. 물론 감소함수 같은 경우는 이거 뒤집으면 됩니다. 여기 부등호 방향만 바꾸면 돼요. 감소함수는. 감소는 별로 신경 안 쓸게. 이거만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사실 요 조건이 이제 가장 강력한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 좀 더 다시 한번 써볼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f'x가 0보다 크다라는 요 집합이 있어. 요 집합이 이렇게 있고 그 바깥쪽에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가정하에 증가함수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바깥쪽에 자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있고요. 그 바깥쪽에 뭐가 있냐면 f'2'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증가함수가 이쪽에 붙을 수도 없고 이 바깥쪽에 붙을 수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필충 조건이 안 나온다고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관계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가함수라고 해서 이거인 건 아니야. 근데 이거이면 증가함수는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증가함수면 이거인 건 맞아. 근데 이거라고 증가함수인 건 아닌 거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전에도 예전에 수도 수업했을 때 설명을 했었는데 완전히 필충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어. 그래서 얘를 이제 완전히 필충 조건으로 만들어줄게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요거를 생각합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증가함수일 때 여기다 요거 다시 한번 보면은 증가함수일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맞는데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증가함수인 건 아니잖아. 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 일로 못 가는 대표적인 예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지만 증가함수가 안 되는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을까? 그치? 옆으로 누워버리는 함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함수 요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요런 상수함수 같은 거를 제외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f'x가 0이 되는 부분을 그 점의 개수를 유한기로 맞춰주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상수함수를 좀 보면은 지금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생긴 거잖아. 그럼 f'x는 분명히 0이지만 얘가 증가함수인 건 아니지. 그치? 그래서 f'x가 0이 되는 그 점들의 개수를 유한계로 맞춰주면 된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완전히 이제 필충 조건으로 맞춰주려면은 이게 사실 좀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다가 옆에 단서를 하나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단서가 뭐냐면 이제 이런 거지. f'x가 0인 그러한 점이 이제 유한계다.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유한계다. 그럼 이제 유한계다라는 점을 그 조건을 딱 붙여주면은 그러면 이게 옆으로 누워서 가는 이런 함수 같은 거를 이제 다 제외시킬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주 완벽해. 그러니까 이게 처음 공부하면 사실 되게 헷갈리는 게 이런 관계들이 이해하는 게 되게 힘들어 사실은. 그럼 이제 증가함수를 이제 이렇게 봐야 될지 이렇게 봐야 될지도 사실 되게 애매한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증가함수가 되게 애매하게 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완전히 맞춰주는 그 방법이 바로 이렇게 단서를 하나 붙여준다는 거. 물론 이제 감소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지? 그래서 방금 설명한 내용이 이제 증가랑 감소가 무엇인지, 그쵸? 그리고 나는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서 아까 전에 오른쪽에 보여줬던 게 이제 수학적으로 아주 정확한 방법이야. 그래서 강한 증가가 있고 약한 증가가 있다. 이건 대학교식이에요. 강한 증가랑 약한 증가로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강한 증가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증가만 어떻게 판단하는지
오케이? 자, 일단은 요게 이제 첫 번째 주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극대극소 이런 거 설명을 좀 해줄게. 자, 3번이라고 하면 있을까? 자, 극대극소는 사실 뭐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수태랑 똑같습니다. 수태랑 똑같은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줄게. 자, 극대국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러한 극대국수를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문제풀이로 넘어가자. 자, 극값이라는 거는 우리 그냥 말로 한번 할 수 있나? 극값이 뭐죠? 그러니까 극대가 뭐니?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극대값의 정의가 뭐야? 구반에서 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FA가 극대값이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A의 근방을 잡는 게 핵심입니다. A의 근방이라는 게 거기 근처에 있는 점들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근방을 잡아가지고 그 근방 중에서 FA가 가장 큰 거야. 그러니까 극대극소는 사실 최대 최소랑 좀 비슷한 개념이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지역구에서의 최대 최소라고 생각하면 돼. 일종의 그냥 전체 전국 최대 최소가 아니라 그 어떤 지역구에서의 최대 최소, 이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거든. 그래서 일단은 정의를 좀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극값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지. 극대가 있고요, 극소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극대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A의 근방에서의 점을 잡아가지고 FA가 가장 큰 그러한 FA를 이제 극대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잠깐만 바로 이렇게 쓰면 조금 애매하고, 일단은 정의를 좀 먼저 좀 하는 게 낫겠다. 잠깐 이렇게 좀 쓸게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세팅을 좀 하고 들어가자. 얘가 있는데, 일단은 함수니까는 뭐 정의역이랑 뭐 공역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함수가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fa가 극대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한번 좀 써볼게. 그 다음에 fb가 극소라고 한번 해보자. 물론 여기에서 a랑 b는 둘 다 정의역의 원소야.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그럼 fa가 극대라고 하는 그 말 뜻이 뭐냐면은 a의 근방을 잡아서 그 근방 함수값들 중에 fa가 가장 크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언어로 이제 나타내는 게 조금 어렵잖아. 잠깐만 내가 작문을 좀 한번 해볼게. A의 근방인데, 우리 책에 보면은 A를 포함하는 어떠한 열린 구간을 잡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그게 사실 그 열린 구간이 근방이거든. 그냥 한글로 이렇게 쓸게요. A의 근방에서, 자 이렇게 쓸게. A의 근방에서 FA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실 이게 정확한 거지. 최대값이다. 이게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FA가 근방이라는 얘기는, FA가 극대라는 얘기는 A의 근방에서 FA가 최대값이라는 얘기야.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극수도 있지. 그럼 이때는 바꿔주면 되지. 최소값이다. 이게 바로 극대랑 극소의 정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사실 극대랑 극소는 미분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뭐 심지어 불연속 함수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정의로만 놓고 봤을 때는 미분이랑은 관계가 없다라는 걸 조심해야 된다. 알겠죠? 정의로만 놓고 봤을 때. 자, 그때도 내가 스트레스 설명했을 때 예시를 좀 이것저것 많이 들어줬었잖아. 그럼 여기에서도 일단은 좀 기본적인 예시를 좀 많이 들어줄게. 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쉬운 예시를 먼저 한번 들어볼까? 자, 일단 쉬운 거 먼저 보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한번 잡아봐. 자,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 파란색 점이 이제 극대랑 극소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극대 극소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뭐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x는 a, x는 b라고 한번 잡아보자고. 그러면은 이 근방을 잡아서 fa가 최대값이면 극대가 되는 건데,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근방을 이렇게 잡는단 말이지. 그러면 이 빨간색 범위 안에서는 이 값이 가장 크잖아. 그치? fa가 가장 크니까는 여기가 이제 극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빨간색 범위에서는 fb가 가장 작죠? 그래서 이제 극소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사실 요거는 미분 또는 연속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제 좀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주면은, 자 예를 들어서 f가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이렇게 뾰족하게. 그러니까 미분이랑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렇게 잡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극대예요. 그러니까 뾰족해도 극대 국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해하면 절대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뭐 x 이퀄 a,
x 이퀄 b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요 근방을 잡았을 때 fa가 가장 크고 근방을 잡았을 때 fb가 가장 작기 때문에 미분이랑은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게 이게 지금 극대극소 개념 자체를 우리가 미적분 시간에 배우잖아. 미적분이니까. 미적분 시간에 자꾸 배우다 보니까 이 극대극소를 자꾸 미적분이랑 연관시키는 그런 좀 그렇게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미분이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만 딱 놓고 봤을 때 이런 것도 충분히 극대랑 극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함수는 다 미분이 가능해. 미분이 가능한 함수만 웬만하면 그렇게 다루기 때문에 뭐 이제 F'A의 부호가 바뀌고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하겠지만 본질적인 뜻 자체는 미분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된다. 알겠지? 미분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뜻 자체는. 뭐 다른 것도 한번 좀 보여줄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야. 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잠깐만. 예를 좀 많이 들어줄게요. 자, 예를 좀 많이 들어줄게요. 물론 요 함수는 편의상 다 y는 fx라고 하자. 굳이 여기다 안 써도. 그럼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봐. 점이 이렇게 위로 뻥 뚫려 있는 거. 점이 이렇게 위로 뻥 밑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건 이제 미분은 둘째치고 연속성 자체가 깨지는 거잖아. 그렇잖아. 연속성이 깨지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뭐 x 이퀄 a, x 이퀄 b라고 하자고. 그래도 이 fa 값은 요거는 이제 극대가 됩니다. 그래요. 미분이랑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왜냐면 요 근방을 잡았을 때 얘가 가장 크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극소가 되는 거지. 왜냐면 근방을 잡았을 때 여기가 가장 최소값이 가장 작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극대극소는 미분이랑 관계가 없다. 오해하면 안 된다. 관계가 없습니다. 좀 더 다른 예시를 좀 보여줄게. 뭐 그래프로, 그러니까 수식은 별로 필요가 없고요. 그래프로 좀 많이 보여줄게요. 그래프를. 뭐 예를 들어서 말이야. 좀 더 좀 섞어볼까? 잠깐만. 좀 이렇게 파도 치는 느낌으로 좀 더 섞어볼게요. 자, 좀 섞어볼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섞어볼까? 좀 더 섞어볼까? 좀 헷갈리게끔 섞어볼게요. 자, 뭐 순서대로 A, B, C, D라고 하자. 순서대로. 오케이? 자, 순서대로 A, B, C, D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맞춰봐. 그냥 편하게. 어차피 다들 알겠지만. 자, 이렇게 금방 잡습니다. FA는 극대니 극소니 극값이 아니니? 극소죠? 근방을 잡았을 때 가장 작아요. 극소예요. 그럼 FB는 뭐가 되니? 지금 상황에서? 극대가 되는 거지. 아, 소리가 조금 헷갈려. 그러니까 근방을 잡았을 때 여기가 가장 크지.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는 얘가 가장 크잖아. 그래서 오히려 여기 극대가 된다. 헷갈리게끔 만든 거야. 그래프 자체를. 자, 근방을 잡았을 때 FC는 뭐니? 극대가 되겠지? 그럼 FD는 뭐가 되겠니? 극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자, 좀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 자, 좀만 더 꼬아볼게. 자, 그래프에 대한 예시를 좀 많이 보여줄 건데 즉석에서 조금 만들어 보면은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제 가면 갈수록 그래프가 상당히 조금 그지 같아지죠?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볼까? 자, 상당히 그래프가 조금 그런데 이런 거를 생각하는 나도 참 현대같지.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고 그러면 이렇게 또 한번 잡아볼게. 자, 그럼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자. 그럼 편의상 여기를 이제 뭐 자, 편의상 여기를 뭐 x는 a라고 하고요. 자, 편의상 여기를 이제 x 이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물론 요 함수는 y는 fx입니다. 함수는 그럼 fa는 극대일까 극소일까? 극값이 아닐까? 극대가 되겠지. 왜냐면은 요 근방,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 라인으로 근방을 잡았을 때 이놈이 가장 크지. 이놈이 가장 크니까 극대가 됩니다. 그러면 FB는 극대일까 극소일까? 극값이 아닐까? 극값이 아니죠. 왜냐면은 얘는 요쪽 애들보다는 작고요. 요쪽 애들보다는 크기 때문에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닙니다. 요 정도까지 너네가 구별을 할 줄 알면은 아마 뭐 최소한 그래프에서 극대극소를 구별을 못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거야. 요 정도까지 할 줄 알면은 요거보다 복잡한 건 아마 없을 거야. 요 정도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제 극값이라는 게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본 거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사실 다 수트 내용이라서 내용은 다 똑같고요.
정말 그냥 함수만 좀 살짝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뭐 지수로그라든지 뭐 삼각이라든지 뭐 그런 게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그 값을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그 값을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볼 건데 판단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러니까 극대가 있고 극소가 있죠, 그렇죠? 근데 미분이 가능하다면 이제 극대극소를 또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도함수를 이용해서 극대극소를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쓸게. 일단 y는 fx라는 함수, f는 x에서 y로 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정의역 원소 두 개 정도만 이렇게 좀 잡아줄게. a랑 b는 정의역의 원소고. 자, 예를 들어서 뭐 fa가 극대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fb가 극소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렇게 두 개 정도 잡아주고. 자, 그러면은 이제 fa가 극대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의 근방을 이제 잡아서 fa가 가장 큰 거고. fb가 극소라는 거는 b의 근방을 잡아서 fb가 이제 가장 작다. 뭐 이런 논리인데. 요거를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냐면은 미분을 먼저 해줘. y는 f'x, 그러니까 미분을 해줘서 요 f'x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a점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냐면은 일단은 f'a가 0이고 그 다음에 a를 기준으로 요 놈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한번. 그러니까 y는 f'x.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a를 기점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이제 극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소라는 거는 뭐 똑같겠지만 얘는 일단은 f'b가 0이고 그 다음에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이렇게 극소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조금만 좀 그려보면은 잠깐만 이렇게 좀 그려줄게. 자, 그래프로 조금만 좀 그려보면은 f'x의 부호가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f'이 이렇게 생겼다. 여기서는 f'이 이제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고 그 바뀌는 기점이 이제 a점이랑 b점인데 요러면은 왜 극대극소가 나오는 거냐면 지금 증가해서 이제 감소로 바뀌잖아. 그러면은 a를 기점으로 f의 그 그래프 개형을 생각을 했을 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 설명 괜찮냐? 그 다음에 얘는 그 f의 그래프가 이제 f'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당연히 감소하다가 증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활용을 해서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래프를 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돼. 당연히 이제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정점을 찍겠지? 그러니까 극대. 그 다음에 감소하다가 또 증가를 하게 되면은 최하점을 찍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극소.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f'의 부호를 이용을 해서 당연한 얘기지만 얘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전제 하에 쓰는 기술이다. S장조에 미분이 안 되면은 뭐 도함수를 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수투 내용이거든. 여기까지가 정확히 수투 내용이야. 근데 요건 지금 미적분이잖아. 그래서 내용이 하나가 플러스 알파가 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새로운 걸 하나를 더 배울 건데 이 극대극소를 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저 발을 괜히 걷다. 이 극대극소를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이계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이용해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수투에서는 사실 이계도함수까지는 안 나오잖아. 2'의 부호인데 자, 요거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 자, 2'이 가만히 있어. 자, 지금 보면은 FA가 극대라고 나와 있잖아. 맞죠? FA가 극대면은 일단은 F'A가 0이 나와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F'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극대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2'으로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좀만 더 살펴보면은 F2'A의 부호를 보면 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얘들아 여기 그래프를 잘 봐봐. 2'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도함수의 변화율이잖아.
그럼 이제 도함수를 한번 보자. 야, F'이 감소하고 있지. 그치? 그러면은 F'의 기울기가 F2'이지. 맞니? 저희 지금 잘 들어야 된다. 처음이라서. 지금 F'이 감소하고 있죠. 근데 F'의 기울기가 F2'이잖아. 그럼 F'의 기울기가 뭐가 돼? 아니, 그러니까 부호가 뭐냐고. 음수죠?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F2'A가 음수가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원래는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은 F'A의 아니지 F'X의 부호 변화로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F'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가 되는 거잖아. 근데 자세히 보면은 F'의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지금 F'이 감소하고 있잖아. 그래서 F2'A는 음수가 되어야 된다고. 이러고 지금 활용할 수 있겠어? 좀 이따가 문제를 더 좀 풀어줄게요. 일단은 지금은 요렇게 좀 받아들이면 돼. 그 다음 여기 아래쪽을 봐봐. 그러면은 극소라는 거는 F'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잖아. 근데 F'의 상태를 보면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 그럼 F'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F2'은 뭐가 되겠니? F2'B는? 그렇지, 양수가 된다. 그래서 판단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여기다 1번이라고 쓸게요. 첫 번째는 F'의 부호 변화를 보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지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물론 여기 이거는 선행이 돼야 되지. F'A가 0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요렇게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미분을 한번 더 해. 그래서 F'이 음수면은 극대가 되는 거고 양수면 극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기울기를 보면 돼. 얘는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 얘는 기울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2'이 만약에 음수다. 그럼 기울기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극대. 그래프로 봤을 때. 얘는 극소. 오케이? 그래서 2'으로도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자, 일단은 예시를 좀 들어줄게. 거기 135쪽에 그 이그젠플 한번 봐봐.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끝났습니다. 이 앞쪽에서. 거의 수트 내용이랑 똑같아서 간단한 이그젠플 좀 한번 같이 보면은, 자, 이그젠플 이런 거 한번 같이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의 극값을 한번 조사를 해보자. 두 문제 정도. 물론 2' 안 구해도 돼요. 2' 안 구하고 그냥 F'만 갖고도 이제 충분히 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 2'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한번 보여줄게. 아니다, 너네가 한번 해봐라. 좀 이따 보여줄게. 1분 뒤에 보여줄 테니까 너네가 한번 해봐. 거기 공책에다가 저거의 극대극소 한번 다 구해봐봐. 너네가 한번 해봐. 자꾸 자잖아. 해봐 한번. 멍하니 있지 말고. 1분 있다 보여줄 테니까. 이거 하나 더 들고 가야 되나?
그냥 네? 너를 위해 준비했어. 그래도 지금 괜찮았어. 안돼. 너를 위해 준비했어. 빨리 일어나. 너를 위해 준비했다고. 자, 그럼 가봅시다. 빨리 일어나서 해. 또 자잖아. 자, 이런 거 한번 가볼게요. 물론 그 2'까지 안 가도 사실 뭐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 미분할 때도 보면은 사실 이렇게 놓고 미분해도 괜찮아. 목숨 미분 꼭 안 써도 돼. 괜찮아. 자, 일단은 이거 미분 한번 해볼게. 이거 프라임 x. 그럼 여기가 이렇게 나오지. x제곱 마이너스 1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 맞죠? 그럼 사실은 2'까지 안 가도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일단 한번 봐봐. 자, f'x가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제 수토랑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기는 함수가 더 다양해진단 말이야, 수토에 비해서. 그래서 그 도함수 보호 변화를 보는 것도 수토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죠. 수토는 사실 그냥 이렇게 다항함수만 나오는데 이 미적분은 함수가 막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요것도 이제 요런 걸 좀 보여줄게요. 요거 f'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부호 변화만 알아내면 되거든. 얘는 언제나 양수잖아. x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언제나 양수잖아. 그러면은 여기 분자만 보는 거야. 그럼 분자만 놓고 딱 봤을 때는 f'의 부호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부호만 딱 놓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f'의 정확한 값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냥 부호 변화만 놓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뭐 당연히 이제 여기서 극대가 될 것이고 여기서 극소가 되는 거잖아. 맞죠? 이렇게 구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할 수 있냐면은 얘를 이제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야. 자, 잘 봐. 여기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나? 맞니? 그럼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야?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보면은 그럼 f2'-1을 한번 구해. 이렇게 나와. f2' 플러스 1을 구하면 얘는 이렇게 나오지.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는 다들 알겠지만 여기가 이제 극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하냐. 여기가 이제 극소가 나오잖아. 자, 마이너스 1에서 여기가 음수지. 음수면은 2'이 그러니까 f'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 그 f'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나와. 극대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극소잖아. 근데 여기랑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f2'의 양수지. 그렇다는 얘기는 f'이 자꾸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f'이 증가하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 좀만 더 자세하게 보여줄게. 이거 확대해서 한번 그려보자. 자, 이렇게 f2'이 양수면은 그래프 개형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f2'이 양수면은 여기는 그냥 f고요. 요거의 기울기를 한번 봐봐.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니? 기울기가 증가하지. 그러니까 f2'이 양수라는 게 기울기가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요 그래프랑 서로 똑같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f2'이 음수야. 그러면은 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냐면은 접선을 계속 그려보면 돼. 접선을 그려보면은 여기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지. 그치? 그래서 f2'이 음수가 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극대가 된다. 그래서 2'의 부호를 가지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옆에 있는 거 한 개 더 보여주고요. 이제 예제 문제는 이런 걸로 좀 넘어가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은 가볍게 한번 해보자. 사실은 뭐 2'까지 안 가도 뭐 할 수는 있어. 이거 어차피 다 수잖아. f'이 이제 0이랑 1에서 극대 극소 나오겠지? 그치? 뻔하지. 그럼 여기서 이제 극대, 여기서 이제 극소가 나올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실제로 f2'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이거 들어봐. 한 번 더 미분할게.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지. 그치?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 2'0이랑 2'1을 한번 해봐. 그럼 0일 때는 이렇게 나오고 1일 때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f2'이 지금 음수지. 음수니까 얘는 그래프 개형이요. 이렇게 나온다. 2'이 음수니까 점점 줄어들어. 극대가 되는 거고. 만약에 2'이 양수야. 그러면 f'이 자꾸 증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그 얘는 극소. 여기는 극대. 이렇게.
야, 한 장 넘겨봐. 한 장 넘겨보고, 표시에 이제 7번 한번 같이 보자. 7번 한번 봐요. 야, 이제 5명 중에 딱 1명 졸면은 뒤로 나가서 하다가 깼다 싶으면 다시 들어오고, 또 졸면은 또 누구 다음 타자가 나가서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알겠지? 자, 너네 졸음 방지용이니까는 잠 좀 깨시고요. 자, 7번 한번 같이 보자. 자, 증감을 한번 조사해 봅시다. 야,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보면은 나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쓴다.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지 않니? 그러니까 분수 형태로 쓰는 것보다 저렇게 쓰는 게 좀 더 이제 깔끔하거든. 자, 일단은 증감 조사 먼저 한번 해보자고. 얘도 한번 보면은 수프랑의 차이점이 지금 함수가 되게 복잡해진다라는 거지. 함수가 되게 복잡해졌죠. 그쵸? 수투에서는 이제 이런 함수는 나오지 않잖아? 무리 함수 같은 거? 괜찮니? 자, 그럼 이제 한번 놀아봅시다. 자, 요거. 자, 쟤도 한번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앞으로 떨어지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지. 이런 거 괜찮지? 이렇게 나오고, 속미분하면 2x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써보면, 제곱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분수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써보자. 그러면은 F'의 정확한 값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요거의 부호 변화만 알아내면 되거든. 근데 분모는 언제나 양수잖아. 그래서 분자만 놓고 보면 된다. 그럼 분자만 딱 놓고 봤을 때 정확한 값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분자가 아무튼 이런 모양이지. 그치?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이게 F'인데 증감이 이제 바뀐단 말이지.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원점에서 극대가 나오겠죠. 잘 자는구나. 다 됐니? 시우도 자고 용준이도 자고. 아유 죽겠다. 자, 그 옆에 거요. 자, 얘도 미분을 한번 때려봐. 이게 1 나오고. 이런 거 미분 조금 까다롭지, 그치?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루트 x를 미분을 하잖아. 루트 x 미분하면은 2루트 x분의 1이에요. 이 정도는 외우고 있자. 2루트 x분의 1. 아니면은 이것도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게, 이게 루트 x라는 게 x의 2분의 1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 근데 사실 얘나 서로 똑같죠. 얘도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보면 2루트 x분의 1이잖아. 그래서 이런 모양인데 이게 겉미분, 속미분이라고. 그래서 안쪽을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지금.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 좀만 더 한번 해보면, 잠깐만, 이렇게 나오나? 맞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분모는 항상 여기 이제 항상 양수잖아. 분모는 항상 양수. 잠깐만, 얘가 0이 되는 시점이 있나? 이거 좀 더 따져봐야겠는데? 같아지는 시점이 있니? 같아지는 시점이 있네? 루트 8에서 같아지는구나. 얘들아, 그럼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잠깐만, 이렇게 합시다. 얘들아, 지금 루트 8에서 저기가 0이 나오잖아. 그럼 조금 헷갈리니까는 여기 x에다가 1 하나만 넣어봐. 그럼 x에다 1 넣으면 이거 양수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0이 될 거잖아. 그럼 f'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요. 내가 봤을 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고 그 바뀌는 시점이 루트 8이에요. 이런 식으로. 할만하냐? 그래서 이쪽에서는 증가, 이쪽에서는 감소라. 오케이? 얘들아, 거기 우리 책에 보면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막 증감표를 만들었잖아. 우리 책에 보면은. 근데 이게 증감표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증감표 자꾸 만들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봐. 이거 훨씬 편해. 그래프를 그려. 이게 더 편합니다.
얘들아 그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래? 1번, 2번 이런 거? 문제 풀면서 점 좀 깨봐. 칠다시 2번은 내가 좀 풀어줄게. 와, 오늘 상태가 전반적으로 안 좋네. 다 같이 자는 분위기인데? 해봐 한번. 오늘이랑 다음 시간까지 진행하면 미분 파트는 다 끝난다. 자, 한번 가보자. 자, 7-2번이랑 8번 이런 거 한번 가보자. 자, 7-2번이요. 자, 요거 이제 미분해가지고 증감을 한번 알아볼 거야. 네, 지수함수랑 다항함수랑 삼각함수가 섞여있지. 그래, 이렇게 되면 이게 조금 곤란하지. 맞죠? 2분의 1에서 sin x 빼는 건데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한번 따져봐봐. 이게 0이 되는 시점. 얘들아, 이렇게 한번 가볼게. 이거 증감을 알아내야 되니까 sin x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sin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요런 모양으로 나올 거잖아. 0부터 2파이까지. 그 다음에 2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르고 들어가죠. 그쵸? 그러면 이 구간을 이제 보는 거야.
5파이랑 6분의 5파이가 나오니까 사실 좀 복잡한데 야 그냥 따로 봐봐. 여기 있을 때는 증가지. 그치? 증가입니다. 여기랑 그 다음에 요 범위에 있을 때는 증가야. 이렇게 쓰면 이제 증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끼면은 감소가 되죠? 됐니? 저 증가랑 감소 이렇게 알아내면 된다. 자는 거 아니지, 친구야? 맛있어.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볼게요. 8번 보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범위에서 감소한다라는 게 그냥 전체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전체 구간에서 감소하도록 한번 설정을 해보자. 자, 뭐 당연한 얘기지만 F' 들어가야겠지. 그치? 자, 프라임 들어갑니다. 자, 앞에 거 미분해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붙이고,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붙이고. 이런 식으로. 따라왔니? 아씨, 이렇게 자는 거야. 근영이도 자네. 자는 거 같아. 여기 보면은 지수함수 있잖아. 근데 이 지수함수는 언제나 양수기 때문에 일단은 분모를 갖다 이렇게 통분을 하자고. 2x제곱 밑으로 내려주시고, 자 이제 그대로 한번 따라가 봐. 요렇게 생각하면 되죠. 요런 식으로. 근데 자세히 좀만 더 정리를 할까? 잠깐만. 좀만 더 정리하자. 마이너스 x 응? 분모가 아니지. 이거를 분모로 내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아, 맞아. 여기 맞아. 헷갈릴 수 있어, 충분히. 2 빼기 ax. 잠깐만요. 그러니까 좀만 더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분모는 언제나 양수지. 분모는 언제나 양수니까 그럼 이제 분자만 보면 된다고. 맞죠? 근데 얘가 지금 전체 구간에서 감소하는 걸 원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분자를 음수로 만들면 됩니다. 설명 따라왔지? 그럼 요거 2차 함수가 음수니까는 뭐 판매식 들어가면 되겠네. 그래서 그냥 가볍게 판매식 들어가주면 돼요.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 ac 그래프가 위로 붕 떠야 되니까 판매식이 0보다 작다. 그래서 요거 풀면 답이야. 와, 오늘 공준이도 참 됐지?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래서 요거만 구하면 돼요. 자, 그 옆에 것도 한번 볼게. 근데 질문은 코나 돼 있어요. 잠깐만. 이거 작거나 같다로 하는 게 맞겠다. 잠깐만. 이거 왜냐면은 그러네. 지금 서준이가 얘기를 잘 해줬는데 그러네. 이게 봐봐. 이게 F'X가 요거잖아. 그래서 분모는 신경 쓰지 말고 분자만 놓고 봤을 때는 2차 함수지. 그러니까 분자만 놓고 봤을 때 분모는 신경 쓰지 마. 분모는 언제나 양수니까 갖다 버리고 분자만 신경 썼을 때는 2차 함수잖아. 그래서 F'이 만약에 이렇게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게 순간적으로 이 점에서만 0이 되는 거잖아. 맞네. 소진의 말대로 0보다 작거나 같다로 가야 돼. 왜냐면 순간적으로 이 점에서만 0인 거는 상관이 없지. 오케이? 그래서 맞아. 그래프가 이렇게 돼도 괜찮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0이 되는 건 괜찮으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봐요. 자, 얘를 이제 증가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잠깐만, A에 뭐 조건이 없나? 상수 A가 있어. 조건이 없네. 얘가 지금 이 범위에서 증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프 한 번만 생각을 해보고.
야 지금 요 A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가 마이너스 x분의 1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A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정확하게 그려보면은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유리함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맞지? 유리함수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3부터 증가가 되려면은 여기 얼마가 돼야겠어? 3이 돼야겠지. 그러니까 F'의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면은 3부터 무한대 범위에서 이제 증가를 할 거잖아. 끝났네. 그래서 F'3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맞춰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만. 구간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 상수 A 값의 범위. 그럼 이게 3이 전편보다 오른쪽에만 있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게 언어적으로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문제를 좀 정확하게 읽어볼게.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되게 애매한 게 이 범위에서 증가하게끔 설정을 해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A를 아까 3분의 1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 범위에서만 증가하게끔 설정을 한 건데 이 범위에서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증가해도 상관이 없죠.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 범위에서는 증가를 해야 되는데 증가하는 범위가 이거보다 더 넓어도 상관은 없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내가 설정한 건 뭐냐면은 이 범위에서만 증가하게끔 설정을 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증가하는 범위가 그러니까 이 범위가 증가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해줘야겠다. 저 범위에서는 증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 뭐 이어도 관계 없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그럼 이렇게 돼도 여기에서는 증가하니까. 됐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자, 얘들아 거기 밑에 1번이랑 2번 한번 풀어봐봐. 풀어봐요. 1번, 2번. 그 내용은 단순한데 함수가 좀 복잡해서 함수가 좀 복잡합니다.
다 됐어? 그죠? 거의 끝말이 붙여. 대충 풀긴 했는데. 그죠? 그래, 같이 한번 해봅시다. 됐니? 자, 한번 가보자. 자,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몇 개 더 풀고, 한 9번 정도까지 풀고 잠깐 쇼트하면 될 것 같아. 자, 일단은 8-2번 한번 다시 볼게. 자, 이 범위에서 감소하도록 설정을 해주는 건데, 해보자고 한번.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붙이고,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붙이고. 이런 식으로 연결하죠. 맞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얘는 언제나 양수잖아. 그러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없는 것처럼 생각해도 돼. 어차피 언제나 양수니까.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범위에서 감소를 하는 거지. 그치? A는 이제 양수고요. 그러면은 얘가 사실 포물선이라서 뭐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거잖아. 근데 이 범위에서만큼은 얘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사실 이거 무슨 개념이죠? 1학년 수학이 강하면 바로 답변이 나와야지. 근해분리지, 근해분리. 사실 얘가 지금 뭐 그냥의 말대로 2차 함수인데 이렇게 나오잖아. U자 모양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어차피 얘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럼 F'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풀마 1 범위에서는 감소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이제 이렇게 설정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지 이 범위에서는 F'이 음수가 되는 거지. 설명 따라오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F'-1이랑 F'1에 둘 다 음수를 주는 거지.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은 여기 끝점에서는 F'이 0이 돼도 괜찮잖아. 끝점에서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여기가 작거나 같다. 얘도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는 그냥 무시하고 요거의 부호만 따지면 됩니다. 설명 따라왔어? 그러니까 요런 관계가 좀 이해가 돼? 2차 무등식 정도는 너네가 한번 풀어보고. 별거 아니니까. 자, 그 오른쪽에 9번 볼게요. 자, 한 장 넘겨서 9번 한번 같이 봐봐. 자, 그러니까 수투랑의 차이점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사실 별거 아니야. 진짜 별거 아닌데 함수가 좀 복잡해. 그러니까 그 차이밖에 없다고. 너무 겁먹지 말고. 그냥 다 함수가 아니잖아. 내용은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값을 구하는 건데 함수가 좀 지저분하게 생긴 거지. 별거 아닙니다. 미분하세요 그냥. 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붙이고 더하기 뒤에 거를 미분하세요. 그러면은 코사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놓은 다음에 이거의 부호를 보는 거야. 근데 보면은 공통인수는 항상 묶어주는 습관을 좀 가지고, 항상 묶어주는 습관을 가지고요. 그럼 여기 지금 사인이 서로 날아가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러면 사실 여기가 2 코사인 x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요 놈의 부호를 보는 건데 어차피 얘랑 얘는 언제나 양수잖아. 그러니까 그냥 코사인 x의 부호를 봐도 괜찮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코사인 그래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그 값을 알아내야 되니까. 극대인지 극소인지도 알아내야 되니까. 뭐 코사인 그래프 뭐 한두 번 그리는 것도 아니고 이미 뭐 수없이 많이 해봤던 거.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코사인 그래프가. 그럼 이제 보는 거야. 얘가 사실 그냥 F'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맞죠? 그럼 여기는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요 점이 2분의 파이, 그러니까 90도. 그 다음에 요 점이 2분의 3파이니까 270도.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니까 이제 극대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니까 극소.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얘들아 거기 이제 증가표를 그려냈잖아. 그러니까 요런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런 걸 이제 증가표라고 불러. 여기서 좀 더 발전하면은 2'까지 가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더 뒤에 나오니까 증가표도 나중에 가면 이제 복잡해지거든. 근데 웬만하면 증가표 안 그리고 푸는 걸 자꾸 연습을 할게요. 증가표 그리는 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서. 자, 아무튼 여기까지는 다 따라왔죠?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정리를 좀 합시다.
오케이? 자, 요거 내용 정리 좀 해봐. 그리고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자. 잠깐 쉬었다가 DT 보면서 오늘 DT는 오늘 DT는 이제 부정조건이에요. 부정조건. 아직 여기 진도를 조금 나가서 무조건 보기가 좀 그래서 부정조건 볼게요. 오늘은.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10분만. 잠깐 우리 오늘 검사 안 하나? 책 혹시 검사하면 이따가 거둘 테니까 지금은 책 내지 말고 그냥 잠깐 쉬자. 쉬었다 합시다. 쉬어. 차라리 지금 자든가. 자. 지금 자고 이따가 잠 깨 차라리.